내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끊어버리면 내성균을 기르는 거야. 상당 부분 어떤 경우 응급실에서 많이 보냐 하면 안녕하십니까,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장을 볼 때 유통기한 되게 꼼꼼하게 신경 써서 구매를 하고 먹곤 하잖아요. 그렇지. 집에 있는 상비약 경우에는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지 유통기한을 크게 보고 사용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약의 유통기한. 네. 음식에서 유통기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우유인데, 우유. 우유. 하루라도 빠른 거 찾으려고 이렇게 뒤에 뒤집잖아. 근데 약의 유통기한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. 음식은 먹었을 때 상해서 장염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만 없으면 사실 문제될 건 없잖아. 의약품은 오래돼가지고 효능이 날아가면 먹었다고 생각하고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악화돼.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. 그리고 또 한 가지, 안정성. 오래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약이 되면 어떡해. 드물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. 그래서 효능과 안정성을 다 잡을 수 있는 날짜를 정해놓는 거야. 유효기간이 지난 약 얼마나 약효가 유지될까 좀 궁금하잖아.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어. 미국 FDA랑 국방부에서 군부대 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포장을 뜯지 않은 96종류의 약 1122개를 테스트한 그런 결과가 있대. 84%의 약이 평균 57개월, 그러니까 5년 정도 약효를 유지를 했대. 5년이나 보관됐을 수 있었던 건, 그리고 그 약효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그 보관 상태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의 일반적인 유효기간인 2년, 3년이 아니라 5년이나 지나갔는데도 약효와 안전성이 유지가 됐던 결과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뭐 이 약 유효기간 지났지만 뭐 2배 정도 더 써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. 또 약이 녹아 있다든지 성상이 바뀌어가지고 부스러진다든지 맛이나 냄새가 이상하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된다. 종류별로 유통기한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? 그래서 약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좀 다 달라지는데, 일단 약이 유효 성분이 지속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. 그래서 이 약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바로 약효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. 그게 얼마나 보관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,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약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사는 약, 이런 것들은 은색 알루미늄 포장지에 잘 포장되어 있다면 공기와 습기에 완전히 차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이후에 한 2, 3년까지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어. 통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있는 알약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딱 뜯은 순간 그때부터 1년 이내에는 써야 돼. 왜냐하면 안에 이제 실리카겔로다가 습도를 조절하고 있긴 하지만 습기와 이제 공기에 한 번은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약효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다. 처방받아가지고 이제 복용하는 그런 알약, 그 종이 자체가 공기를 좀 방어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1개월 내지는 2개월 안에는 써야 된다. 의사가 며칠 안에 얼마만큼씩 복용하세요라고 다 정해준 약이기 때문에 원래는 남으면 안 돼요. 또 너무 길게 처방하시는 또 병원이 있어요. 3개월, 길게는 6개월씩 처방을 해. 그 약의 약효가 유지가 되는지 의문이야. 처방의 편의와 환자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6개월씩 처방을 하는 거지만 조금의 문제는 있어 보인다. 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, 이 병원, 저 병원, 저 병원에서 약을 따로따로 이제 관리를 하면 겹칠 수가 있어. 감기약 여기서, 정형외과 진통제 여기서, 혈압약 여기서 막 이렇게 받아버리면 한 주먹이 돼버린다고.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. 서로 성상 이런 거를 내 눈앞에 있는 거는 판단하지만 남의 병원까지 판단 못 하거든. 예전에는 이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DUR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의사 창에 이렇게 떠요. 이 환자가 이거 먹고 있으니까 겹칩니다라고. 그래서 그걸 빼고 주거나 물어보고 줄 수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시는 원장님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. 그래가지고 약이 겹치는데도 모르고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병원에서, 또 한 병원에서도 가능하면 한 선생님한테 내과 하면 한꺼번에, 정형외과, 뭐 척추센터, 뭐 외과 하면 또 한꺼번에 이렇게 좀 약을 받는 선생님의 수를 줄여야 된다. 그리고 시럽 같은 경우는 뜯고 나서 6개월 정도 관리가 되고, 가루약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보관되면 6개월 정도 쓸 수 있다고 돼 있어.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병 같은데 조그만 데 나눠 썼다. 1개월이면은 사용을 하면 안 돼.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 질문을 받는 상황이, 아이 해열제 저번에 쓰고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요, 이거 써도 되나요?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. 1개월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거든. 근데 1개월 지나면 폐기해야 된다. 아까워도. 그리고 연고나 크림 같은 경우도 잘 보관됐으면 열었다 닫았어도 6개월 보관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어.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면 의료기관 내 개봉의약품 관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. 항생제 같은 경우는 특히 유효기간을 잘 지켜줘야 돼. 왜냐하면 항생제라는 거는 균을 잡기 위해서 쓰는 약이잖아. 근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 균을 잡을 수 없으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. 그러니까
특히 항생제는 먹으라는 대로 잘 지켜서 먹자.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게 꼭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. 단순 감기 말고 7일간 쓰라 그랬다. 10일간 쓰라 그랬다. 2주간 쓰라 그랬다고 했으면 그게 교과서적으로 에비던스가 있어서 쓰는 경우야. 방광염 여성 환자분들 한 3일치 약, 4일치 약 먹고 나면 증상은 없어져. 그러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. 다시 생겼다기보다는 내성균이 생겼거나 아니면 균이 다 안 없어졌다 다시 증식하는 경우인 거야. 그럴 때 그 항생제를 썼을 때 안 듣는 경우가 실제로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날 때도 의사한테 확인을 하는 게 원칙이고 처방 받았으면 끝까지 먹는 게 원칙이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한데 항생제 중에 일부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그런 종류는 오래 보관되면 보관될수록 신장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또 생성이 된대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된 약을 그냥 쓰는 거는 금물이다. 이 약들을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요? 뭐 그냥 버리면 되지 뭐 그러고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데 아니면 하수구나 이런 데 물에다 녹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. 수질 오염이나 항생물질의 내성 증가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. 그래서 원래는 약국에 갖다 주는 게 제일 편해. 약국이나 보건소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폐약 수거함 같은 게 있거든.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을 때에는 포장지는 제거하고 내용물만 넣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는 약들도 있잖아.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제 처리를 한다. 우리가 약을 너무 가까이서 많이 받고 쓰다 보니까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. 근데 약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물질인 거야. 쉽게 음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지킬 걸 지켜가면서 쓰라는 전문가의 조언대로 정확하게 쓴다라는 거를 알고서 쓰셔야 된다. 요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.